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이제는 필요가 많이 없어졌어요. 그죠? 맞죠? 퇴직연금 제도로 바뀌면서. 그쵸? 그런데 우리 예전에서부터 근무해왔던 사람들이 있으니까 상황은 조금 다르게.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이렇게 예로 설명하지 않고 우리 퇴직연금 제도로 설명을 드릴게요. 어차피 우리 시험 문제 연금으로 나오니까. 그래서 퇴직연금 제도에 첫 번째 뭐가 있죠? 확정 기여형. 확정 기여형. 우리가 DC형이라고 하는 거죠. 맞나요? 네. DC형, DB형 이렇게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확정 기여형은 통장의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연금 통장에다가 회사는 어차피 연금제도이기 때문에 매월 회사는 월급 지급하면서 연금 계좌에 돈을 넣어야 되죠. 이게 확정 기여형이든 확정 급여형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매월 연금 계좌에다 돈을 집어넣어야지 돼요. 근데 그 통장의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냐? 이것만 따져주시면 돼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확정 기여형은 누구의 소유? 얘요? 누구 거예요? 근로자의 소유. 근로자. 확정 기여형은 근로자 거예요. 그러니까 근로자의 통장에 매월 퇴직금을 넣어주는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이 사람이 퇴사하면 줄 게 없죠. 자기가 알아서 찾아 나가면 끝나죠. 그러니까 얘는 매월 납입금 납입할 때만 회계 처리를 하면 되네요. 빙고. 그 논리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확정 기여형은 매월 납입금을 납입을 하죠. 그 이후에 회사는 의무가 있다 없다? 없어요. 아무런 의무가 없어요. 그냥 퇴사하면 그거 갖고 잘 가. 무슨 말인지 되셨나요? 매월 퇴직금 줬으니까. 급여에 퇴직금 포함됐다 그런 거랑은 조금 틀려요. 왜 그러냐면 연봉 협상은 따로. 이거 지금 이 상황은 퇴직금 연금 계좌로, 그러니까 나중에 지급해야 할 퇴직금에 지금은 나중에 일시금으로 회사가 돈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연금 계좌에다가 돈을 넣어놔라. 연금 계좌에다가 돈을 넣어놓는데 예를 들자면 A라는 사원은 이직이 좀 자주 있어요. 그러면 퇴사를 할 때마다 회사랑 계속 퇴직금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딪히지 말자, 그냥 내 통장에다 돈 넣어 매달. 그러면 끝인 거예요. 나중에 사후정산이 필요 없어요. 근데 저는 A라는 회사를 장기간 근무할 거예요. 그런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제 확정 급여형으로 가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정산이라는 걸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연금을 매월 납입을 하는데 1년 차에 납입하는 연금액하고 내가 이 회사 다녀서 10년 차가 됐을 때 납입하는 연금액이 다르죠. 나중에 퇴사하면 현재 근무할 때의 최근 3개월치의 급여를 평균치 내서 곱하기 연수 곱해갖고 퇴직금을 산정을 하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얘 때 100만 원 받다가 내가 10년 차 돼서 300만 원으로 올랐어요, 월급이. 그러면 100만 원으로 연금 냈던 것도 얼마로 다시 계산해야 돼요? 300만 원으로 다시 계산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회사는 돈을 나중에 추가로 더 지급을 해야 되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나요? 그 사후정산의 의미가 있는 게 있고 확정 기여형은 사후정산의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10년이 돼서 월급이 올랐어도 그냥 계속 는 걸로 그냥 정산 끝난 거예요. 그냥 안녕.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확정 기여형은 매월 급여를 납입한 것으로 모든 의무가 종결돼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매월 납입을 하면 차변에 뭐라고 하면 돼요? 그냥 퇴직금을 지급한 거니까 퇴직급여. 대변에 돈이 나가겠죠. 이게 끝이에요. 나중에 퇴사할 때 회계 처리할 필요가 없어요. 이해가 되셨나요? 근로자 개개인별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거를요? 저기 확정 기여금. 개인별로도 할 수 있고 하나로 묶을 수도 있고. 처음에 우리가 이제 이게 도입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회사에서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회사가 선택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 회사는 확정 기여형입니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저는 연금 계좌 이렇게 사용을 하면 그 계좌 방식으로 그냥 가면 돼요. 그럼 입사하면 뭐 하면 돼요? 내 연금 계좌를 알려주면 되는 거죠, 그냥. 그럼 회사는 매월 거기로 그냥 돈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방식이 조금 여러 개가 있어요. 금융사마다 또 조금 차이가 있고 회사가 이제 사원들이 계속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이제 조금 많이 복잡해지겠죠, 얘가. 그래서 아예
무조건 우리 회사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새로 가입하시죠.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해서 가는 데들도 있어요. 그냥 하나로. 왜냐면 이체하는 게 이걸 여러 개로 또 나눠서 해야 되면 불편하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로 모으는 경우도 있고요. 그냥 따로따로 처리하실 수도 있고. 그러면 네. 1년이 안 된 사람은 퇴직금을 못 받잖아요. 네. 그 1년이 안 되고 9개월이나 10개월이나 되고 그만두면 퇴사했다라고 연금 그 금융사에다가 저희가 통보를 하겠죠. 그러면 저 그럼 날 뺀더니 회사로 다시 들어와요. 회사로 들어가잖아요. 네. 그리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손해보는 손해가 아니라 퇴직금이 원래 없는 거죠. 원래 없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없어야지 되는 게 맞으니까. 무슨 말인지 되시나요? 그러니까 1년 이상이 넘어가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예, 그런데 회사에 입사하자마자 퇴직연금을 넣어준다고요. 입사하자마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1개월만 근무하고 그만둬야지 되면 연금 계좌에 11달치를 넣었잖아요. 거기다가 통보를 하면 다시 저희 회사 계좌로 다시 활용을 해요. 맞아요. 무슨 말인지 되셨나요? 근데 저기 통장에 네. 금액이 보이더라고요. 네네. 네. 넣는 거. 네. 그래도 만약에 못 채우면 그냥 못 받는 그런. 월수를 못 채우면 당연하죠. 그러니까 월수가 11개월 찼어요. 제가 제 계좌니까 가서 조회가 가능하죠. 내 연금 계좌에 돈이 얼마 있나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는데 11개월인데 제가 퇴사했어요. 그럼 회사에서 연금에다가 전화해요. 그냥 이렇게 팩스 보내요. 종이로. 이 사람 몇 월 며칠부로 퇴사하셨습니다. 그럼 그쪽에서 판단할 때 1년이 안 됐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입금했던 돈을 회사 계좌로 다시 넣어줘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아시겠나요?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여형은 그냥 퇴직급여로 하고 회사는 의무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냥. 이해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확정급여형.